시메트리와 컨서베이션 로, 그러니까 대칭성과 보존 법칙에 관한 건데요. 오늘부터 할 것은 자, 일단 시메트리가 무엇이냐, 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시메트리에 대해서는 대칭성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직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생긴 그 직사각형의 물체를 한 바퀴 중심축으로부터 한 바퀴 돌리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 원통이 되고, 그다음에 이 원을 반원도 좋죠. 원을 이쪽 중심축으로부터 한 바퀴 돌리면 구가 되고 이런 것들이요. 자, 이걸 우리가 근데 한마디로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이제 수학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물리학에서 하는 일인데, 이 시메트리의 정의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어떤 변환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얘를 어느 방향으로 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돌리더라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트랜스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that leaves the system unchanged.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시메트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이 공간이 평평하면 이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는 거고, 구형 또는 원통형의 경우는 하나의 축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 여기는 이게 공간적인 트랜슬레이션도 있는데 사실은 타임 포함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 그 다음에 얘를 뒤집는다, 인버전, 혹은 이제 미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시메트리 종류에는 이제 인버전, 미러 얘기를 했지만 시메트리를 크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컨티뉴스 시메트리하고 디스크리트 시메트리가 있죠. 디스크리트 시메트리. 컨티뉴스 시메트리는 방금 얘기한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이런 것들 포함되는 거고, 디스크리트 시메트리의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삼각형의 경우, 정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정삼각형의 경우에 이게 약간의 모든 회전에 대해서 대칭은 아니잖아요. 얘가 이제 살짝 회전을 이렇게 시키면 이거는 이제 원래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 120도만큼 돌리면 120도 3분의 2파이죠. 얘를 이제 이거를 120도만큼 돌렸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돌렸다. 그림 이상해졌네요. 작아져 버렸는데. 자, 이만큼 돌리면 이제 원래 원래 트라이앵글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종류. 실제 자연계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디스크리트 시메트리 이제 실제로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많이 레티스 스트럭처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시메트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시메트리가 더 나아가서는 이게 펀더멘탈 프린시플인데, 모던 피직스의 펀더멘탈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건데, 스탠다드 모델. 자,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뭐 컨티뉴어스 시메트리 바탕을 두고 있는데 뭐 참고만 하시고,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는 U1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SU2라든가. 이게 시메트리 그룹의 종류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 뭐냐면 particles 혹은 이제 fields, 파티클이나 필드나 같은 거니까 양자 역학 혹은 양자 장론에서는. 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시작을 클래시컬 피직스에서의 시메트리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어떤 역학적인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역학적 시스템은 사실 역학적 시스템에 한정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입자가 뭐 어떤 포텐셜 하에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 그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를 QI라고 하고, 이게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 뭐 가장 간단한 예는 그냥 포지션, X, Y, Z를 말하는 거고, 혹은 뭐 앵귤러 앵글들이 될 수도 있고, 오일러 앵글이 될 수도 있고, 로테이션 나타날 때, 아니면 뭐 이제 투바디 프로블럼 같으면 렐러티브 뭐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 이런 것들 예로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의 속도에, 요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은 이제 제너럴라이즈 빌라시티가 되는데, 요 라그랑지안이 있고 주어지고, 라그랑지안이 L하고 QI 도트의 함수일 거예요. T는 여기서 생략하고, 타임은 생략하고. 자, 근데 얘가 그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이제 주어지는데, 라그랑지안이 있으면 뭐 해밀턴스 프린시플에 의해서 액션을 뭐 미니마이즈 혹은 맥시마이즈 하는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주어지고, 이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D분의 D에 요 라그랑지안을 QI 도트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 라운드 QI 분의 라운드 L은 0이다 이렇게 주어지죠. 뭐 예를 들면 이 라그랑지안이 뭐 T-V 해가지고 키네틱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뺀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뭐 모든 경우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경우에 이제 이걸 라그랑지 이퀘이션 적용을 하면 이게 뉴턴의 이퀘이션이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L이 if 어떤 특정한 QI라고 하는 코디네이트에 인디펜던트 하면, 이거하고 상관이 없으면 여기서 라운드 L의 라운드 QI는 0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얘가 QI를 살짝 QI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이라고 할까요? 만큼 쉬프트를 시켰을 때, 예를 들면 뭐 위치를 살짝 쉬프트를 시켰을 때 이 라그랑지안이 변화가 없으면은 이 시메트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일종의 시메트리가 있는 거죠. L 이 시메트리를 갖고 있는 거죠. 혹은 이제 인베리언트한 거죠. 인베리언스가 있는 거죠. 이런 뭐 시프트에 대해서 포지션 혹은 뭐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시메트리가 있으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라그랑지 이퀘이션 뭘 알 수 있냐면, 요거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여기서 그 라운드 QI 도트분의 라운드 L, 이게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죠. 이게 무슨 얘기,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0이고,
얘가 0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요거를 우리가 PI Generalized Momentum이라고 부르는데, 모멘텀, 라그랑지안을 뭐 속도에 대해서 미분한 건 모멘텀이고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PI가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라는 얘기죠.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PI가 Generalized Momentum이 보존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예를 들기 전에 요걸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해밀토니안을 양자역학에서 이제 해밀토니안을 쓰게 되니까 해밀턴스 이퀘이션으로 다시 쓰면 해밀토니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지금 여전히 클래시컬 버전이에요. 여전히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해밀토니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 쓰면 QI 해밀토니안은 물론 여기서 QI 도트 대신에 PI하고 QI 함수가 되죠. 자, 이 QI 도트가 해밀토니안을 이 모멘텀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고, 그 다음 PI 도트는 마이너스 라운드 QI분의 라운드 H가 돼서 사실 이게 앞에서 구한 제너럴라이즈 모멘텀하고 같은 값이고요. 뭐 라그랑지안 해밀토니안 이 포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역학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H가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대신 이제 해밀토니안을 얘기를 하는데 H가 만약 invariant if under 어떤 QI를 QI 마이너스 엡실론만큼 바꿨을 때 H가 변화가 없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 H를 QI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0이란 뜻이고요. 이면 그러면 이제 PI 도트가 0이고요. PI가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 되는 거죠. 보존이 된다 그런 뜻이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가장 간단한 예는 모멘텀 컨서베이션일 거고요. 해밀토니안이 2n분의 입자 하나의 p 스퀘어 이걸로 주어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임의의 pi에 대해서 pi는 이제 px, py, pz를 의미하는 거고요. pi 도트가 마이너스 qi분의 라운드 h 혹은 이게 p 벡터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의 h라는 얘기니까요. 그라디언트 여기 좀 위치에 대한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h는 p 도트 0이고 따라서 이게 p가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죠. 프리 파티클의 경우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뜻이고요. 입자가 아주 많으면은 이제 토탈 모멘텀이 보존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예를 들면 이 프리파티클이 아닌 경우에 2n분의 p 스퀘어 곱하기 더하기 v의 이거의 함수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 경우에는 p의 도트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가 되죠. 자, 이게 다름 아닌 뉴트니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고요. 이 힘이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될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포텐셜 에너지의 그라디언트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사실은 이거하고 동일한 거죠. F는 MA.
물론 이제 해밀토니안을 쓸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긴 하지만 해밀토니안 이퀘션 모션의 경우에는 그 저기 뭐 여담이지만은 이 3차원 3 플러스 1 디멘전 1 플러스 1은 이건 타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사실 몇 개의 보존량이 있냐면은 10개가 있어요. 10 conserved 프리스페이스의 경우에 뭐 지금 방금 얘기한 포텐셜이 있는 경우는 프리스페이스가 아니라서 운동량이 보존이 되지 않지만 프리스페이스의 경우에는 10개의 보존 conserved quantities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방금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해밀토니안이 어떤 코디네이트 인베리언트하다 그런 코디네이트를 자 이걸 만족하는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QI를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데 뭐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가 사이클릭하다는 거지? 자 아무튼간 이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10개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얘기인데 타임을 코디네이트로 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 이게 10개 중에 이제 3개는 모멘텀이고요. 1개는 에너지고 에너지는 이제 타임 인베런스랑 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 3개가 있고요. 각운동량이 앵귤라 모멘텀 그 축이 3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 3개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something else.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이건 스페이스하고 타임에 관련된 건데 어쨌든 이렇게 10개가 존재를 하고요. 자, 이제 포텐셜이 있는 경우는 이게 모멘텀이 더 이상 보존량이 아닌데 이게 센트럴 폴스 프로블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 다시 시메트리가 있는 거죠. 센트럴 폴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면 여기 VR이 R의 거리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텐셜이 있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 R만큼 떨어졌을 때 VR이 마이너스 뭐 G의 R분의 M 이렇게 되는 거죠. G는 뉴턴 상수. example. 자, 이런 경우에 여기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그러니까 뭐의 인베리언트냐면 로테이셔널 인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죠. 근데 임의의 평면을 내가 잡아도 임의의 축을 잡아도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축을 잡았다고 합시다. 이런 축을 잡아서 얘가 이제 그 어떤 이런 축을 잡아서 이 주위에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잘못 그렸네. 자, 이게 이제 이런 로테이션을 하게 되겠죠. 이런 종류의 로테이션을 하게 될 텐데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런트하죠. 거리가 일정한 한 원궤도를 생각을 하면 원을 생각을 하면 자, 이 로테이셔널 인베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 각도를 지금 이 타원 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을 그냥 로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이 각도를 우리가 이미 기준을 가지고 파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마이너스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h가 0이고요. 요거는
그 방향에 해당하는 어떤 앵귤러 모멘텀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 축을 n이라고 합시다. 요의 n 성분이 도트가, 다른 말로 하면 요게 임의의 사실은 그냥 이 얘가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고요. 모든 임의의 방향에 대해서 이 값이 컨스탄트 오브 모션 보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L 벡터 LX, LY, LG 얘가 이 컨셉 보존이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는 거기에 해당하는 앵글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우리가 고전역학에서의 시메트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양자역학 얘기를 이제 좀 하면, Symmetries in Quantum Mechanics.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그 예비 지식들이 좀 필요한데,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하이젠버그 픽처라는 거 먼저 도입을 할 거고요. 뭐 갈 게 좀 있어요. 하이젠버그 픽처를 도입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나오는데, 이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어떤 오퍼레이터에 대한 옵저버블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에요. 이걸 왜 하는지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차차 명확해질 텐데, 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는 픽처가, 그 얘기를 우리 구분을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픽처가 슈레딩거 픽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옵저버블 A라고 합시다. 이 물리량 A에 대해서는 오퍼레이터죠. A의 타임 디펜던스를 넣지는 않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모멘텀이 뭐 마이너스 AIH 바 그라디언트, 여기에 타임 디펜던스가 들어가진 않죠. 뭐 또는 뭐 앵귤러 모멘텀 마이너스 IH 바 R 크로스 뭐 이런 것들이요. 여기엔 타임 디펜던스가 없죠. 근데 이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든 시간에 따라 에볼루션을 하고요. 뭐 아이겐 스테이트에 항상 같은 스테이트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빼고는 뭐 그 경우에도 사실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ET에 해당하는 진동이 있지만, 그리고 타임 디펜던스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of state. 시스템은 스테이트를 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psi t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다름 아닌 어떤 원래 타임 제로에서의 상태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HT, H바를 일단 편의상 1로 놓읍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술을 하는 거를 우리가 슈레딩거 픽처라고 해요. 자, 근데 뭘 하냐면 이게 결국엔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기대값, expectation value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죠. 물리 측정하는 양이 그 양자역학적 에버리지 값이죠. 이걸 우리가 psi, 우리가 그냥 A라고 씁시다. A, T, 요거에 아니 T 에버리지라고 쓰지 말고 요거에 A의 에버리지 값에
시간 의존성이 있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이 psi 시간 의존성을 갖는 건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그러니까 이게 퀀텀 미케니컬 에버리지 밸류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도 있겠다. psi 제로하고 exponential IHT 하고 A 하고 exponential minus IHT 하고 psi 제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가 픽처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스테이트는 내비두고요. 옵저버블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타임 에볼루션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게 A의 타임 디펜던스가 되겠고, 뭐 이렇게 해도 결론은 똑같은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슈레딩거 우리가 하고 있던 계속 쓰고 있던 슈레딩거 픽처랑 하이젠버그 픽처를 이제 비교를 하면 스테이트는 얘는 타임 디펜던트 한 거고요. 팝사이 t가 다름 아닌 어떤 초기 상태에다가 익스포넨셜 타임 에볼루션 마이너스를 가하는 거고,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psi 제로, 얘가 픽스드 타임 디펜던스가 없는 거고요. 자, 반면에 옵저버블, 베리어블, 옵저버블은 물리량은 여기는 A라고 쓰고요. 이건 타임 인디펜던트, 타임 인디펜던트 한 거죠. 대신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AT가 exponential IHT A exponential minus IHT 해가지고 이게 타임 디펜던스 여기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에버리지 밸류는 뭐 이건 동일하고요. A 값은 A 항상 타임 디펜던스가 일반적으로 있고, 얘는 우리가 이 psi t의 A의 psi t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 대신에 요거는 psi 제로의 AT의 psi 제로. 사실 두 개가 같은 거고 같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여기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스테이트랑 관계된 거죠. 그래서 이게 IH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si가 다름 아닌 H psi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퀘이션 오브 모션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따질 거예요. 요거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이제 우리가 요 빈칸이 여기에 이제 빈칸을 채울 건데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 for A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거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따져보면 T분의 D의 A의 T는 DT분의 D의 우리가 방금 보였듯이 썼듯이 여기 exponential IHT A exponential minus IH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 미분한 것은 이게 왜 녹화가 되고 있었냐?
그 무엇이냐? 이 타임 디펜던스는 여기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오는 두 번 걸쳐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번 미분을 하면 요거 미분을 먼저 하면은 여기 IH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IHT A exponential 마이너스 IHT가 있고 요 A는 타임 인디펜던트 하니까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미분은 플러스 exponential IHT하고 A하고 사실 여기는 뭐 h를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똑같은 이유는 exponential IHT랑 h는 어차피 커뮤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IH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다름 아닌 AT죠. 이것도 AT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마이너스 IH 하고 ATH 빼기 H의 A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마이너스 I의 AT 하고 H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걸 다시 뭐 쓰면 결국에는 H바 살리고 H바를 다시 살리면 여기에 사실은 이제 H바가 여기 들어오는 게 되는데 IH바의 DT분의 DA는 이게 AT의 하고 H의 커뮤테이터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완성이 된 건데 자, 이 방정식이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죠. 여기에 들어갈 방정식이 이렇게 커졌어. 요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시메트리 관련돼서 본격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